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추미애 아들 문제와 관련을 해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인터넷에 노출시키는 사건이 터졌었죠. 이것 때문에 지난 주말 동안에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요게 불과 어제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결국은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의 시커먼 속내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렇느냐? 황희 의원이 좌표를 찍어주는 바람에 공익 제보자이자 당시 당직 사병을 맡고 있었다던 A씨가 현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A씨가 정신과에 갈 지경이라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그 피해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평범한 27세 일반인 청년의 입장에서 갑자기 이 돌아가는 모든 판들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거대한 것들이죠. 갑자기 현 여당의 국회의원이 자기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놓고 범인 취급을 하지를 않나. 또 인터넷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또 수많은 대깨문들이 찾아와가지고 개인 SNS 계정에 악플을 달고 행패를 부리고 또 심지어 개인 연락처까지 알아내가지고 어떤 협박 같은 것들이 온다면 평범한 일반인 청년들은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아니 그 강력한 어른 누구라도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참담한 현 주소입니다. 최근 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자, 대두가 되자 이제 애초에 좌표를 처음 찍어줬던 이 황희 의원은 이제 와가지고 당직 사병의 실명 공개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라는 뜻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배후 드립을 치면서 말을 빙빙 돌리고 자기 잘못을 끝까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미 제보자의 개인 SNS나 연락처는 온 세상에 공개되어 버려가지고 지금 이 공익제보자 A씨는 지금 인권이 말 그대로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비속어들로 도배된 저런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수십 통 이상씩 공익제보자 A씨의 개인적인 연락처로 날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수준입니다. 평소 자유와 민주와 정의 같은 가치를 그렇게 떠들어대던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지자들의 민낯이 바로 저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악플을 달고 양심선언한 공익제보자를 이런 식으로밖에 대우하지 못하는 나라, 이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겠습니까?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퍼부어대는 그런 원색적인 비난 앞에 공익제보자의 인권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젊은 청년이 정신과 병원에 가야 될 지경이라고 자신의 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땅의 상식과 정의, 그 수많은 깨시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전부 다 사라졌단 말입니까? 왜 이 사람 하나 우리 사회는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최근 친정부 성향의 여당 인사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가관입니다. 당직 사병 A씨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 젊은이가 허위 제보를 한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익제보자 A씨는 다음과 같이 항변을 했는데요. 상급 부대원들, 인사개원들, 그리고 분대장 등등 그때 당시 똑같은 사건을 겪었던 내 친구들은 모두 내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에 대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제 기억이 일치한다.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딱 잘라가지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그러면서도 최근 마음고생이 극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극성의 여권 지지자들의 그런 집요한 비난 등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이제는 좀 그만 잊혀지고 싶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반응을 또 보였습니다. 자, 사실 이런 이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적인 그 사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지금 공익제보자 A씨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는 저런 상황을 바로 황희 같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메시지를 노리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뒷조사해가지고 대깨문 극성 지지자들로 하여금 좌표를 찍어주고 괴롭히라고 못살게 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젊은이들이 사실 현실에서는 얼마나 약합니까? 취업 문제라든지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걸릴 것들 약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결국 이런 것 때문에 힘없는 일반인들이 결국 쓰러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타협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저쪽 사람들의 전형적인 못된 수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자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나라가 도저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공익 제보자 사병을 보고 멋 같다는 악플을 다는 둥, 혹은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작사를 내놓아야 된다는 둥, 공익 제보자를 상대로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온갖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잘잘못과 팩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어 놓고 극성스럽게 한쪽만 편을 들므로써 다른 한쪽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 추미애 아들 사건을 우리가 깊게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가 볼수록 이상한 것들 투성이고, 저쪽 사람들이 이 사건을 대하는 그런 추악하고 적나라한 이중성만 여실히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과거 최순실 사건 같은 폭로자를 두고는 의인이라고 치켜세우는 등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제보자들은 그렇게 떠받들어 모시던 사람들이 갑자기 추미애 아들 사건과 관련을 해가지고 제보자가 튀어나오니까 이 힘없는 청년 개인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과 권력을 가리지 않고 비난과 압박을 퍼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웃긴 게 뭐냐면 지난 2017년 무렵에는 민주당에서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거창한 공약집을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그 공약집의 발행인이 다름 아닌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버젓이 팩트가 나와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걸면서 저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와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대놓고 떠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대상이 자기를 향할 때는, 자기 입맛에 안 맞을 때는 싫다라는 겁니다. 이중적인 것이죠. 내가 집권할 때는 공익 제보자는 그저 반동이다,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더민주의 정치인들은 늘 저런 식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을 그렇게 띄워대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 밑에 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런 공익 제보자분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똑같은 내부 고발자라고 해도 가차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거들과 굵직굵직한 뉴스들을 대부분의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기억하지를 못해요. 못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해질수록 우민화가 진행되는 것이고, 문재인을 비롯해가지고 추미애 같은 사람들은 웃으면서 나라 전체를 계속해가지고 하나씩 붉게 물들여 나가는 겁니다. 장악해 나가는 것이죠. 나중에 뒤늦게 정신 차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려봐야 그때 가면 너무나도 늦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 분야에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식 있는 소수의 네티즌들이 열심히 문정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같은 국민 개개인들의 권리 침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지난 2017년 무렵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큰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내부 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의 아들 문제에 관해 가지고 불과 2,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인의 아들 문제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껄끄러운 소리를 하는 내부 고발자가 나오고 공익 제보자가 나오니까 태도가 180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저쪽 사람들의 이중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한편 불행 중에 다행인 건지 야당에서 그나마 이런저런 또 소소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라고도 하던데 그런 거는 참 잘하고 있는 거죠. 공익제보자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황희 의원에 대해서 국힘당 측에서는 이제 국회 윤리위 측에다가 제소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 이게 얼마나 유효할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미미한 도움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실들이 언론이라도 타고 어떻게든 알려져야 또 공익제보자 A씨의 그런 억울한 상황이 해소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가지고 참 미우나 고우나 무능한 야당이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또 현실 정치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죠. 또한 다행스럽게도 일반 네티즌들 중에서는 내가 당직병이다, 나도 당직사병이다 라는 식으로 공익제보자 A씨를 응원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물론 이런 게 맞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안 죽었다는 것이죠.
자, 잘못을 했으면 최소한 잘못해가지고 미안하다라고 사과라도 하고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야 정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이라서 괜찮고 우리 편이라서 이 친구는 잘못이 없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넘어가겠다. 이런 뻔뻔한 태도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 한켠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 사회가 앞으로 길게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법률과 정의와 원리 원칙, 어떤 시험 합격 이런 것보다는 결국 인맥이 좋으냐 나쁘냐, 빽이 좋으냐 없느냐. 이제 권력이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만 마음대로 군림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원리 원칙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라는 게 제대로 있어야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룰,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그 룰과 법칙, 이제 규칙을 그 위에서 노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들처럼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이 배우고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원리 원칙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선량하고 힘없는 일반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권력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군림하는 그런 세상 반드시 막아야 되겠지만 이미 지금 그런 세상은 우리 곁에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오늘날 돌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부디 위험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벌하게 이 세상을 한번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